자, 표준화 검사에서 우리가 규준을 개발한다라고 했어요. 자, 규준을 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규준 개발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내용,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설 개념이 되는데요. 가설 개념에 대한 영역을 규정해라라고 했습니다. 가설 개념, 영역을 규정한다. 자, 이게 이제 밑에 있는 대로 본다면 검사의 어떤 대상이 되겠습니다. 검사의 대상, 검사의 대상이나 검사의 목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문헌을 통해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항을 제작해야 됩니다. 문항 제작이 들어가고요. 자, 문항 제작도 마찬가지, 문항 제작도 문헌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간단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전검사를 실시하는데, 자, 밑에다 실시를 쓰죠. 자, 사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전검사 실시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표본조사를 통해서 한다. 자, 사전검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측정 도구, 설문 문항에 대한 세련화를 해야 됩니다. 측정 도구의 세련화. 이 측정 도구의 세련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죠? 네, 문항 분석을 통해서 합니다. 자, 문항 분석할 때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는 것을 많이 쓰죠. 문항 분석, 즉 요인 분석을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측정 도구가 세련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조사를 실시해야 되겠죠? 자, 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본조사를 실시할 때 또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통계 데이터를 돌리게 되는데, 신뢰도 계수나 타당도 계수를 통해서 신뢰도나 타당도를 검증하게 됩니다. 신뢰도나 타당도를 검증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뢰도 계수, 타당도 계수를 하는데 상관계수라고 해요. 상관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규준이 개발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규준이 개발되는데 이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통계 집단별로 분포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순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순서가 바로 규준 개발 과정입니다. 규준 개발 과정,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의고사에도 이걸 출제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규준의 개발과 개념입니다. 규준의 개념과 개발인데, 규준의 개발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자, 1번에 보면 심리검사 점수는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의 동그라미. 상대적 점수 해석을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규준이다 라고 말했죠. 자, 규준이라는 것을 빼겠습니다. 상대적 비교입니다. 상대적 비교. 상대적 비교를 위한 비교 해석,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바로 규준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상대적 비교를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규준입니다. 규준은 대표 집단의 사람들에게 실시한 검사 점수를 일정한 분포도로 작성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네, 통계 집단별 분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규준의 제작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규준 집단을 구성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적 비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성 있는 표본 집단이요. 대표성 있는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바로 이제 규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검사에서 규준을 마련하는 것은 검사 점수 해석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 되고, 원 점수를 어떤 상대적 측정치로 변환해서 사용함으로써 끊어요. 대표 집단 내 수치가 차지하는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상호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이 사람의 심리검사를 했더니 이 집단에 비교하면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비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밑에 각주 2번이 있습니다. 2번을 잠깐 보시죠.
규준은 비교가 전 집단의 검사 결과로서 객관적 검사에서 밑줄이요 상대적인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규준 설정 시 사용된 표본의 크기와 대표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표준화 검사의 경우 규준이 얼마나 최근에 제작되었는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준 집단의 구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어야 상대적인 비교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규준이라고 하는 규준 개발은 바로 무슨 검사에서? 표준화 검사에서 이루어진다. 표준화 검사는 아시는 대로 표준화된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표준화된 절차가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실시에서부터 채점, 해석에 이르기까지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규준이라는 것과 표준화 검사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는데요.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2번, 3번, 4번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규준입니다. 비교가 되는 집단의 검사 결과이고요. 규준 참조 검사가 있고 준거 참조 검사가 있죠. 이건 뒤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학습을 해보면 규준 참조적 검사, 규준을 기준으로 원점수가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의 동그라미요. 상대평가의 밑줄이요. 상대평가를 위해 대상자 집단의 점수 분포를 고려하며 개인의 점수를 해당 분포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때 점수 분포가 규준에 해당될 수 있다. 자, 준거 참조 검사는 비교의 근거가 다른 대상이 아니라 숙달 기준에 쓰실래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검사가 됩니다. 자, 어떤 검사는 70점이 절대 기준, 어떤 검사가 60점이 절대 기준, 이러한 절대 기준이 있죠. 자, 규준 집단이 있는데요. 규준 집단은 표집 절차의 명확한 제시입니다. 표집의 크기가 있고요. 표집의 크기가 큰 게 좋습니다. 대표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규준 집단의 특징을 명확히 정의하고 검사 실시의 시기도 정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다 표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집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4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5번 때문입니다. 5번에 또 별표를 쳐야 됩니다. 자, 여기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대표성. 따라서 표집의 대표성, 표본 추출의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성의 요건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해보자 이 말이죠. 첫 번째, 표집의 무선화 원리. 이게 무작위 표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작위를 우리가 무선이라고 해요. 랜덤이라고 해서 자, 무작위 표집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확률 표집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확률 표집은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은 전집 요소의 동일한 추출 가능성. 전집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을 우리가 전집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집단 요소의 동일 추출 가능성이에요. 동일 추출 가능성. 자, 여러분이 추출될 확률이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이니까. 이게 확률 표집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집 도중에 전집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표본 추출이 표집인데요. 표집 도중에 자, 모집단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모집단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변화가 있으면 대표성을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변화가 없어야 함.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요소의 표집이 다른 요소에 표집될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확률 표집이에요. 이게 확률 표집의 개념이죠. 간단하게 쓰면 한 요소의 표집이 다른 요소의 표집에 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영향 미치면 안 됨. 이렇게요. 자, 이게 확률 표집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확률 표집의 개념. 자, 그 다음에 표집의 요소, 표집 오차가 있죠. 표집 오차. 샘플링 에러라고 하는 표집 오차. 표집 오차의 동의어는 표본 오차가 됩니다. 당연히 이 오차가 작아야 되겠죠. 표집 오차 작아야 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준의 자료 분포와 전집의 자료 분포가 유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